현장으로부터 김지민 시인의 세 번째 시를 읽겠습니다. 가벽 너머에서는 공사가 한창이다. 이따금 무언가 와르르 쏟아지거나 우지끈 부서지는 소리. 그러나 가벽은 잘 서 있고 가벽을 따라 걷는다. 사시사철 울창한 녹음과 픽셀이 깨진 석양과 때가 탄 바다와 공중에 한없이 유해되는 폭포가 가벽을 따라 나란히 인쇄되어 있다. 임시적인 풍경을 따라 걷는다. 참새는 가벽 위에 비스듬히 앉아 있다가 가까운 나뭇가지로 훌쩍 내려앉는다. 현장이 파헤쳐지는 동안 가벽은 높고 잠잠해 나는 마음껏 생각에 잠길 수 있고 현장으로부터 가려진다. 가벽을 따라 가로수의 치밀한 그림자가 되풀이되고 어제와 오늘 사이의 접힌 자국을 발견하고 실감없이 살아있다. 이따금 무언가 와르르 쏟아지거나 우지끈 부서지는 소리. 가벽 위로 솟아있는 파워 크레인이 천천히 선회하고 가벽 위에 난 문이 열리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인부가 걸어 나온다. 그 곁을 지나는 나는 잘 닦여 있다. 이번에 상징화 연구소 2024년 여름에 실린 건데 서면 인터뷰 차원의 안과 밖을 넘나들다. 김지민 시인과 연구소 대담에 앞서 우선 그 서면 인터뷰 중에 이 부분 관련되는 부분만 인용하겠습니다. 이 질문이에요. 현장의 가벽은 노동자의 위험한 수고의 결과이고 시인은 수혜자다. 그리고 그런 제공된 안전으로 마음껏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시인은 가벽의 현실기와 또 다른 세계, 차원의 세계를 자극한다. 가로수의 치밀한 그림자가 되풀이되고 어제와 오늘 사이에 접힌 자국을 발견하는 범상치 않은 인식을 제시한다. 이 신문을 떠일 때의 심리적, 사회적 상황에 관해서 얘기해 주면 좋겠다. 이 서면 인터뷰니까 글자를 보내서 이메일을 보내서 답신을 준 거예요. 짚어주신 바와 같이 나는 세계가 제공하는 안온한 풍경을 누리고 마음껏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수혜자다. 폐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벽 이면에 자리 잡은 폐허에 대해 말할 수 있고 흙을 뒤집어 쓴 인부를 지나치며 잘 닦여 있는 나를 의식할 수 있다. 그렇듯 이 시는 내가 실감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자각, 삶의 폐허로부터 멀리 동떨어져 있다는 자각에서 출발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가벽은 나의 안온한 일상으로부터 폐허를 분리되는 가림막인 동시에 나의 안온한 일상을 지탱해는 버팀목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기도 부정적인 거죠. 가벽 위에 드리운 가로수의 치밀한 그림자와 같이 나의 어제와 오늘도 그런 자기의 허위를 고백하는 거죠. 거짓삼이요. 다시 질문을 보면 한꺼번에 보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한꺼번에 대답할 가능성이 많고 사시사철 울창한 녹음과 픽셀이 깨진 석양과 때가 탄 바다와 공중에서 한없이 유해되는 폭포는 아름답다. 역설적 인식론이 지배적인 이지적 성격의 시편에 이같이 감각적 이미지 세계를 착상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이 김지민 시인에게 자연스러운 일인지, 요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요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탈근대 정동, 요 중간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탈근대 정동은 근대의 감동과 정서, 플러스 생각이죠. 반성을 하는 거죠. 이런 틀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이 시인의 탈근대 정동의 틀이 요런 거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각적 이미지의 세계가 근대적 감동과 정서가 아니라 거기다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배적인 이지적 성격이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그죠? 들어있어서 두 개가 합쳐진 게 탈근대 정동. 그러니까 탈근대 정동이라는 것이 이지적인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이건 다른 데서 다른 글들에서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감각적 이미지라면 근대적인 정서와 감동이겠지만 거기에 반성하는 생각이 들어서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배적이죠. 그래서 이게 역설적 인식론이라 말했는데 이게 탈근대적 정동의 현상을 이렇게 설명한 거로 보여요. 잘 모르고 이런 용어를 모르고 설명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 문장에 또 역설적 관계의 시구, 유해된 폭발하는 이의적 사유 세계의 시구가 있다. 감각적 이미지와 심층 사유가 혼재하는 시문.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내가 그 감각적 이미지, 근대 정동과 그 다음에 생각, 이게 혼재하는 게, 탈근대적 정동의 특징이니까, 의식적으로 의도한 것인가? 아니면 자동기술의 결과인가? 탈근대 정동을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모든 시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쓰지는 않는다. 다만 해당 시에는 읽는 이의 사로잡을 만한 읽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감각적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시가 지나치게 밋밋하게 읽힐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공사 현장의 가벽은 물리적인 보호 장치인 동시에 도시의 경관 미감을 고려한 사실서물이지 않나. 실제로 공사 현장 가벽 위에는 일종의 그린워싱처럼 푸른색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세탁하는 것처럼 도배하는 거죠. 자연의 풍경이 붙어 있는 것을 어렵지 볼 수 있고, 그것은 자연마저 포섭해내는 자본의 기호체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사실상 울창한 녹음과 영원히 저물지 않는 태양, 고정된 바다와 정지한 폭포와 같은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붙여 있죠. 외형상의 풍요로움을 보장하지만 한계를 내재한다는 점에서 가볍고 통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장으로부터. 현장이 현실의 현장이죠. 가벽 너머에서는 공사가 한장이다. 가벽은 가짜 벽이죠. 진짜 벽이 아니라 공사할 때 나무 판짜기 하나로 지어놓은 게 가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이따금 무언가 우가로 쏟아지거나 우지끈 부서지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나지만 사실은 가벽은 잘 서 있죠. 그리고 나는 가벽 바깥에, 이게 구별이 되죠. 가벽과 가벽 바깥은 구별이 돼 있어요. 이게 구별이 돼 있는 가벽을 중심으로 가벽을 가운데에 넣고, 어? 구분되는, 어, 구분될 수 있다고. 어, 여기는 구분된, 세계관이죠. 보통 우리 그러죠? 이게 근대 세계관의 특징이에요. 뭔가를 세워놓고 그렇게 구별되고, 이게 뭐냐면, 조금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서 내가 그랬는데, 이게 단순한 그냥 가벽 얘기가 아니라 근대적 세계관의 얘기라는 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내가 여기서 잠깐 멈췄는데, 예를 들면 이게 어디 있냐면, 우리 근대 과학이죠? 실험 과학이죠? 실험 과학은 어떻게 하냐면, 실험실에서, 실험실에서 어, 어, 현실 모델을, 어, 바탕을 둔, 어? 실험을 하죠. 과학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가벽을 가운데 놓고 실험 현실을 따로 만드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가벽 바깥에서 과학 실험을 하고 인공 실험이죠. 그 인공 실험을 현실에 적용하는 거죠. 그 과학 실험이 나온 걸 어떻게 해요? 현실에 적용하죠. 그 결과를 현실 적용하죠. 이게 근대 과학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어, 가벽 바깥에서, 가벽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 공사를 만드는데, 현실 실험의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벌어지는지 안 가르쳐주고, 끝난 다음에 딱 나오죠. 그런데, 그러면 그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 가벽을 따라 울창한 녹음이 사실상 울창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 그림이니까, 인쇄된 그림이니까. 픽셀이 깨진 석양은, 그게 그림이지만, 그게 그 사진으로 찍어서 그림한 거죠. 그게 뿌옇게 되고 픽셀이 깨지죠. 픽셀이 그 뿔에 또렷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때가 탄 바다. 바다가 나중에 거기 바다가 파란 바다가 있었지만 오래전에 공사의 먼지 같은 걸로 때가 타요. 그다음에 공중에 한없이 유해되는 폭포. 내려오다가 물이 거기는 중간에 물이 끝까지 안 내려오죠. 왜냐하면 인쇄되어 있는 인쇄물일 뿐이니까 이미지일 뿐이니까 그렇죠. 이미지일 뿐이니까 현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상의 세계로 그러니까 이런 가상의 세계로 현실의 이런 무질서함을 과학이라는 게 현실의 무질서함을 그지? 현실의 무질서한 현실 그지?
근본적으로 무질서한 현실을 어떻게 해요? 어, 길들이는 방식이죠. 그죠? 현실은 그런데 사실은 그거에서 실험 갖고 샘플을 만들어서 그걸 길들인다고 여기는 게 근대적 과학 세계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현실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새겨져 있는 거죠. 그 임시적인 풍경이라는 게 앞으로 안에서 만들어진 풍경이 따로 있을 텐데, 그죠? 그 임시적인 풍경이 되는 거죠. 어, 참새는 현실의 참새죠. 현실의 참새는, 이런 근대적인 세계관, 기계적인 세계관, 어, 기계적인 복제 가능, 무한 복제 가능한 거죠. 근대 과학의 세계관이죠. 근데 그 세계관을 참새는 지킬 리가 없죠. 인간의 세계관이니까, 그지? 근데 인간 세계. 어, 뭐 인간 세계 필요 없겠죠? 써놓고 이제 지울게요. 참새는 아니에요. 그래서 참새가 갑자기 보이는 거죠. 가벽 위에 비스듬히 앉아 있다가 가까운 나뭇가지로 훌쩍 내려앉는다. 그러니까 참새는 가벽으로 구분된, 그러니까 현실과 어? 가상의 세계가 어? 이분법적으로 어, 뚜렷하게 가벽에 의해 어, 구별될 수 있다.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참새는 그런 바탕을 쉽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가벽에 비스듬히 앉아있다 가까운 나뭇가지도 현실이죠. 그러니까 가벽으로 만들어진 문명의 세계하고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장이라는 이 현장은 건설 현장이죠. 이 건설 현장이라고 그랬지만 이 건설 현장은 어, 누구랑 가깝냐면 참새와 나뭇가지랑 가까운데 건설의 현장이 돼서 그, 그, 건설의 대상이 돼서 파헤쳐지는 것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참새하고 가까운 나뭇가지처럼 현장도 땅도 같은 이런 이분법적으로 구별되는 그럴 수 없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인간 건설의 현장이기 때문에 아, 그 건설 현장이 파헤쳐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동안 가격은 높고 잠잠해서, 어, 이때 근대인의 나죠. 나는 마음껏 생각에 잠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나는 마음껏 생각에 잠길 수 있거라고 말할 때 나는 이중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껏 생각에 잠길 수 있고라는 말 자체가 이거는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는 안전, 그지? 근대적 문명에 의해, 그지? 가벽 같은, 그지? 어, 가벽 같은 근대적 문명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될 수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고 플러스, 참새, 어, 가벼운 나뭇가지나 참새 같은 사소한 존재에 의해서도 그 위력을 상실할 수 있는. 그 가벽이라는 게 즉 즉, 이란 벽의 힘을 상실할 수 있는 예, 그런 임시적인 풍경 속에
임의적인 풍경이라는 말 아까 썼죠? 임의적인 풍경 속에 삶임에도 불구하고, 어, 강제 위협을, 어, 모르고, 어, 위험한데도 편안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문장 자체가 나는 마음껏 생각에 잠길 수 있고란 말이 마음껏이라는 단어가 또 아주 미묘한 단어, 아이러니한 단어죠. 마음껏. 그죠? 마음껏이라는 단어가 되게 아이러니한 단어예요. 나는 생각에 잠길 수 있고 그럴 수도 되는데 마음껏 생각에 잠길 수 있고 그러면서 일부러 이 김지민 시인이 이 가벽이라는 단어가 가진 이중성. 그죠? 가벽이라는 단어가 이중성이죠. 벽이 아니라 가짜 벽이잖아요. 그죠? 임시벽, 가벽. 그죠? 그래서 현장으로부터 가려진다. 라는 생각에 잠겨 있고, 현장으로부터 가려진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도, 현장으로부터 가려진다가, 이게 사실의 묘사이기도 하지만, 플러스 아이러니한, 어? 현실. 그러니까 가려질 수 없는데, 가려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죠? 그런 아이러니한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해요. 가백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 이중적인 어, 상반된 사실의 공존, 상당히 현 사실의 공존이 있는 거죠. 가벽을 따라 가로수의 치밀한 근데 가벽을 따라 어떻게 되냐면 가로수의 치밀한 그림자가 그 위에서 가로수의 치밀한 그림자 가로수라는 거는 누구랑 만나냐면 아까 위에서 본 이미지 그 명사 구조들 보면 뭐라고 만나냐면 참새나 나뭇가지하고 만나는 거죠. 이 참새와 나뭇가지를 빨갛게 하면 현장도 사실은 빨갛게 해야 되죠. 그러면 요거와 비슷한 가로수도 마찬가지. 나뭇가지 가로수죠. 그렇죠? 근데 가로수가 어떠냐면 치밀한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림자들이 얼마나 치밀해요? 그리고 되풀이되고 어제와 오늘 사이에 접힌 자국을 발견하고 실감 없이 살아있다. 그걸 알면서도 실감 없이 살아 있는 거죠. 내가. 그런데 그거는 이 실감 없이 살아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내재해 있는 내재한 위험, 그지? 그러니까 살근대 근대 혁명은 음, 외부에 의한 폭파의 방식이었다면 살근대 혁명은 내부에서의 내파, 익스플로전 의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 그 내부에 의한 내파의 방식, 그 방식의 한 모습으로 가벽 내에서 뭔가 있다금 뭔가 와르르 쏟아지거나 부서지는 소리. 이게 안에서잖아요. 내부에서의 내파. 그러니까 가벽으로 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음, 실감 없이 살아있지만 안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무너졌던 것이 가벽 위로 솟아있는 파워 크레인이 천천히 선회하고 가벽 위로 솟아있는 파워 크레인이 이거는 이제 그 가벽의 세계를 지키는 가벽 그 위에 타워 크레인이 솟아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 때문에 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때문에 타워 크레인이 보이고 그게 선회하는 게 보이고 가벽으로 한 문은 언제나가 열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입구가 걸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 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기후 위기에 관한 최초의 영화, 기록 영화, 엘고가 만든 기록 영화의 제목인데 그 불편한 진실처럼 예, 그 불편한 진실처럼 이 현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똥먼지를 뒤집어 쓴 인부인 거죠.
그 인물은 이게 그 가벽으로 가려졌다고 생각한 그 세계에서 나오는 거고, 근데 그 곁을 지나는 나는 잘 닦여 있다는, 이 잘 닦여 있다가 이중적이죠? 잘 닦여 있다는 게, 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지식인의 창백한 손. 이게 이제 일종의 지식인의 자아죠. 창백한 손이라고, 지식인들은 노동을 안 하고 창백하다. 이런 식으로, 자괴감을 표시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 이미지인데, 지식인이 현실에서 작용을 떠나는 창백한 손과 같은 이미지로 나는 찰떡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지식인의 창백한 손,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현실 속에서 장을 못,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어떤 자의식 같은 걸 표현하고 있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잘 쓰여진 시이긴 한데 깊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죠. 그렇지만 굉장히 이미지가 깨끗하고 정확한 그런 시라서 어,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한 번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현장으로부터 김지민. 가벽 너머에서는 공사가 한창이다. 이따금 무언가 와르르 쏟아지거나 우직은 부서지는 소리. 그러나 가벽은 잘 서 있고 가벽을 따라 걷는다. 하지살철 울창한 녹음과 픽셀이 깨진 석양과 때가 탄 바다와 공중에서 한없이 유해되는 폭포가 가벽을 따라 나란히 인쇄되어 있다. 임시적인 풍경을 따라 걷는다. 참새는 가벽 위에 비스듬히 앉아 있다가 가까운 나뭇가지로 훌쩍 내려앉는다. 현장이 파헤쳐지는 동안 가벽은 높고 잠잠해 나는 마음껏 생각에 잠길 수 있고 현장으로부터 가려진다. 가벽을 따라 가로수의 치밀한 그림자가 되풀이되고 어제와 오늘 사이에 접힌 자국을 발견하고 실감없이 살아있다. 이따가 무언가 와르르 쏟아지거나 우직근 부서지는 소리. 가벽 위로 솟아있는 타워 크레인이 천천히 선회하고 가벽 위에 난 문이 열리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인부가 걸어 나온다. 그 곁을 지나는 나는 잘 닦여 있다.